욕이 나오는 퀄리티예요. 이 가격에. Let's go. 안녕하세요. 프라임타임의 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필드워치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또 이 앞편에 나갔던 영상들이 굉장히 고가의 시계들이 나갔었잖아요. 오늘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계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 전이죠.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리뷰했었던 시계가 있어요. 중국 마이크로 브랜드 밀리타도 브랜드에서 나온 ML05라는 시계를 리뷰했었는데 저희 리뷰가 올라간 뒤에 이 밀리타도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주셔가지고 시계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프라임타임은 정말 가감없는 리뷰를 진행한다는 점. 이 모델은 더티 더즌을 오마주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모델명은 D12고요. 3개의 스트랩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3개의 핸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커시드럴 핸즈를 굉장히 좋아해요. 커시드럴 핸드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이 커시드럴 핸즈를 선택하시면 세컨핸드의 야광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레더 스트랩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검정색 나토 스트랩도 별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더티 더즈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이 사용했던 시계예요. 이 당시 영국 전쟁사무소에서 만든 규격 다이얼과 스펙에 따라 12개의 시계 제조사에서 제작한 걸로 유명한 시계예요. 그래서 이 더티 더즌 시계 케이스백을 보면은 WWW라고 마킹을 해놨는데 이게 리스트워치 워터프루프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마킹한 거예요. 그리고 이 더티 더즌이라는 이름은 사실 이 시계가 나오자마자 붙은 이름은 아니고요. 1960년대에 나왔던 더 더티 더즌이라는 영화가 있었대요. 그 영화가 나온 뒤에 더티 더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모델은 철저하게 과거에 나왔던 모델을 오마주했는데요. 그래서 사이즈가 다소 작은 36mm로 나왔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더티 더즌도 36mm에서 38mm 사이즈로 나왔었거든요. 그 사이즈를 그대로 해석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는 일단 손목이 작으신 분들께, 그리고 또 이제 빈티지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제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구제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 손목에는 꼭 빈티지 시계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빈티지 시계는 사실 고장 그리고 수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 밀리타도 D12는 쿼츠 무브먼트를 품고 있지만 빈티지 시계처럼 고장날 이유도 없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나왔던 모델을 제법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7만 원대 가격에서 말이죠. 첫인상은 일단 딱 봐도 빈티지 시계예요. 딱 봐도 빈티지 시계고 섭세컨즈 구조로 되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 시계를 처음 만졌을 때 굉장히 조밀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무거워요. 마치 기계식 시계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묵직합니다. 분명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또 무게를 측정해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스트랩이랑 스프링바는 제거하고 무게를 측정했는데 44g이 측정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올 초에 리뷰했었던 프리사이더스 38mm짜리 오토매틱 모델을 또 측정해 봤어요. 근데 단 7g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프리사이더스는 참고로 오토매틱이에요. 세이코 TMI 농협 무브먼트죠. NH36을 탑재하고 있는데 얘는 51g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게 쿼츠 무브먼트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44g이나 나올까 의심이 들어가지고 케이스백을 한번 열어봤어요. 보통 이렇게 무게가 나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브먼트를 잡아주고 있는 홀더가 메탈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메탈 홀더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홀더가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인데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했기 때문에 무거워진 게 아닐까. 자, 이 시계는 36mm 직경에 12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웹사이트에는 11mm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측정했을 때는 12mm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3mm의 굉장히 짧은 럭트럭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러그 너비는 18mm로 측정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필드워치 애호가 분들에게는 20mm의 러그 너비가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필드워치는 38mm에서 40mm 직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매치가 되는 러그 너비가 20mm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드워치 차면 뭐합니까? 보통 줄질이라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시계처럼 지금 스플릿 레더 스트랩을 달았다가 나토 스트랩을 또 달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즐기는데 이 시계에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18mm의 러그 넓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 시계를 위해서 18mm짜리 나토 스트랩을 따로 구매했거든요. 심지어 이 밀리터리 시계에 관심이 많이 없는 저조차도 20mm짜리 나토 스트랩이 꽤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착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께가 12mm죠. 살짝 두껍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더블 컬브 크리스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얇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12mm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방수가 100m입니다. 거기에다가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가지고 있고 트위스트 방식의 케이스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위스트백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백의 큰 장점은 집에서 자가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손쉽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방수에 훨씬 유리한 구조다. 보통 필드워치는 50m 방수만 대응하는 편인데 거기에 비하면 훌륭한 스펙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16 스테인리스 스틸에다가 샌드블라스트 처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매트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통 버클까지 이렇게 컬러를 매치하지 않거든요. 피니싱을 이렇게 통일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레더 스트랩에 달려있는 버클도 샌드블라스트 처리된 매트한 표면을 가지고 있고 이 나토 스트랩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색상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성을 더 갖추고 있다. 자, 크리스탈,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무색으로 들어간 AR 코팅이 크리스탈 바닥면에 깔려 있어요. ML05에서 사용한 것처럼 더블 컬브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했는데 근데 이게 ML05보다 살짝 솟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ML05는 이렇게 솟아있지 않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 크리스탈 형태로 살짝 위로 올라가다가 패시시 발생돼요. 베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옆에 살짝 각이 있어요. 그리고 더블 컬브 형태로 크리스탈을 올린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입체감이 좀 더 사는 건데 과거에 나왔던 더티 더즌 같은 경우는 아크릴로 만들어진 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크릴 크리스탈은 대부분 다 박스 크리스탈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돋보기를 보는 것처럼 솟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런 형태의 크리스탈로 구현한 것 같아요. 이 크리스탈이 ML05에 쓰인 크리스탈보다 훨씬 비싼 크리스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어요. 사실 여기에다가 그냥 더블돔 크리스탈 같은 거를 썼다면 입체감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그 디스토션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살짝 피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르호라고 그러죠. 시계 내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경사를 줬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크리스탈 패시스를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디스토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한 걸로 볼 수가 있다. 패시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디스토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패시스 있는 상태에서 르호가 수직으로 내려온다. 그랬다면 아마도 여기에 디스토션이 발생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패시스에서 발생되는 디스토션을 피하기 위해서 다이얼을 살짝 안으로 밀어주고 그럼 밀어주면 아무래도 검정색 빈 공간이 커지겠죠. 그 공간을 막기 위해서 르호에다가 경사를 준 거예요. 자, 다이얼을 보면 무광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명 야광 인덱스를 적용해서 밋밋한 다이얼에 입체감을 어느 정도 부여한 걸로 보입니다. 이 도명 야광은 제조에 있어서 일단 비싸요. 그리고 매우 까다로운 공정을 요하는데요. 퀄리티를 보면 뭐 준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가격대에서 뭐 프린트가 깨졌다거나 번졌다거나 하는 부분이 딱히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국군 표식이 제대로 달려있죠. 사실 제가 ML05를 구매했을 때 로고가 없는 버전을 구매했었어요. 근데 그게 백오더가 들어갔다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에로 마크가 달려있는 애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면 중국 마이크로 브랜드가 미국 군용 시계를 만든다?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ML05도 로고가 없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싫으면 로고가 없는 모델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저처럼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줘 뭐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야광은 슈퍼 루미노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ML05랑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지속성적인 면에서는 ML05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투톤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블루랑 그린으로 발광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색을 사용하면 사실 제조 시에 비용이 더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가격에 만들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인서트를 찍을 때 아워핸드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게 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육안으로는 딱히 감지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산 마이크로 브랜드뿐만 아니라 모든 마이크로 브랜드의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줌으로 당겨서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돋보기 같은 걸로 본다거나 하면은 이런 퀄리티 이슈가 조금씩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 밀리타도를 편드는 게 아니라 티소 있죠, 티소 PRX. 제가 티소 PRX를 얼마나 많이 리뷰했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예전에 제가 그 PRX 파워매틱 80 녹색 모델을 샀다가 반품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쇳가루 같은 게 다이얼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다이얼이 짙은 녹색이다 보니까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제가 리뷰했었던 크로노그래프 올리브 그린, 걔도 다이얼 위에 먼지가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걔는 그냥 제가 그래, 이 정도는 그냥 내가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어 킵하고 있는데, 자, 스트랩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이 허니 브라운으로 되어 있는 레더랑 그리고 검정색 나토 스트랩이랑 올리브 그린 나토 스트랩이 있는데, 일단 이 레더 스트랩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허니 브라운 스트랩은 기본적으로 에이징이 돼요. 그래서 색이 좀 다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에이징 되는 재미 또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스트랩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게 사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스트랩이 부드러우면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손목에서 살짝 움직여요. 제가 원래 차고 있는 것보다 좀 더 헐거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 정도로 부드럽진 않아요. 하지만 착용에 있어서 크게 불편하진 않고, 그러니까 가죽의 그런 느낌을 본다면 그냥 7만 원대에서 볼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색 나토 스트랩은 아무래도 이 시계에서만큼은 이 시계를 좀 더 작게 만드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검검 조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올리브 그린도 ML05에 있는 올리브 그린이랑 같은 그린 색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짙은 색이 좋은 것 같아서 이거를 저는 아마존에서 10을 주고 샀어요. 근데 아마존에 있는 것은 알리익스프레스에 다 있다. 그래서 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지금 동일한 모델을 찾아내서 제가 밑에다가 또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근데 이걸로 차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만족감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빼먹은 단점이 하나 있는데, 럭투럭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사실 이 스프링바랑 미드 케이스 사이의 그 간격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이런 스트랩은 상대적으로 넣기가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도톰한 나토 스트랩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게 된다면 우겨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 볼까요? 여기 나오는 퀄리티예요. 이 가격에. 이게 지금 한 50불대로 판매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 돈으로 보면 한 7만원에서 8만원 초반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파이어 크리스탈도 일반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아니라 살짝 위로 올린 그런 박스 형태의 더블 컬브로 되어 있고, 그리고 100m 방수에 스크루다운 크라운이 달려있고 잠그는 방식의 케이스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본다면 방수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2년의 워런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괜찮은 시계가 아닌가. 이 욕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이 가격에 이거를 만들어서 팔면 저희 같은 회사는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욕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가격대에서 정말 잘 만든 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중국 시계라고 우리가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중국 시계를 100%다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까지는 아직 갖춰져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시계 그 시장이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중국의 제조 시설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스티지군에 있는 브랜드들, 얘네들도 다 케이스는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스위스에서 조립하는 거예요. 케이스, 뭐 핸즈, 브레이슬릿, 버클, 크라운 다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스위스에서 조립하는 거거든요. 물론 공장마다 그레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밀리타도 시계를 메스티지군이랑 동일선상에서 평가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브랜드는 중국 브랜드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